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호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호 조직 파트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좀 난해했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어려운 부분 한 곱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경호 작용이라는 것은 경호 주체, 즉 경호처, 경호원들이 경호 목적, 즉 신변 보호를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호를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형성을 할 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전 예방 경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이나 경호 실시, 경호 평가, 그리고 이제 경호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인력을 채용한다 할지 이거는 조직 파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인사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용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거니까요.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경호 작용 분류는 이제 주체에 따라서 어때요?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누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나눠져요. 이제 목적에서는 일단 사전 예방적으로 이제 하는 건가, 아니 근접 경호는 어때요? 이제 같이 수행하면서 하는 수행 경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답사를 가서 하는 게 사전 예방 경호, 그리고 직접 같이 다니면서 위협을 제거하는 게 근접 경호입니다. 이제 이걸 또 구체적으로 다 보게 될 거예요. 사전 예방 경우에서는 행사 시작 전에 계획 수립하고 안전 점검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목적에 따른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준비, 그냥 안전 대책. 일단 준비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가가지고 안전 대책을 세웁니다. 경호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경호 실시, 그다음에 사후 평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호 목표라는 것은 결국 성공 가능성이죠. 위해의 성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거죠. 무해화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겠죠. 결국 경호 작용의 목표는 암살, 납치 우리 앞에서 봤는데 여기서부터 보호하는 거죠. 결국 신변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 작용 기본 고려사항으로 일단 계획이 잘 세워져야 돼요. 이제 계획은 뭐니 해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1단계는 뭐냐면 선발대로 가요. 선발대가 가서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가고요. 현장 답사 후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한 분석을 하는 이게 2단계입니다. 결국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현장 답사 전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호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각가지 위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경호 책임을 물어봐요. 경호 작용은 다양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복합적 작용이다. 경호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된다. 그래서 경호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왜요? 이 임무를 구분을 해놓고 임무에 따라서 뭐가 따라 책임에 따라 있어요. 경호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임무 형태에 따라서 책임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경호 대상자가 있을 때 서열이 높은 경호 대상자 우선이다. 이게 바로 책임과 관련된 거죠.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경호 작용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계획 그리고 책임, 자원, 보안 유지 이거는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구역과 책임자를 지정한다. 이건 당연한데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서열을 높은 사람도 경호 대상자 우선이다라는 것은 경호 책임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자원이 있어요. 자원. 경호 대상자를 경호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은 이제 경호 대상자 편의점 노출을 수반하는 행차의 지속 시간이랄지 사전 위해의 첩보 수집 후 획득한 내재적 위협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식, 비공식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 내재적 위협 분석에 따른 자원의 소요를 결정을 해요. 결국 경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위협 분석이 필요하겠죠.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적 자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내재적 위협 분석 이거는 바로 자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보안은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안이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호 작용 기본 고려 사항 네 가지는 무지 중요합니다. 경호 계획, 책임, 자원, 보안 유지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호 수행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무 수행 단계,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임무. 임무를 이제 통지를 받죠. 이 경우마다 이제 각각의 제가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사건 일지 작성 단계로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고, 임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모든 정보를 보존합니다. 문서화시키죠. 일단 임무를 부여받는 단계, 임무 수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행사 일정을 일단 잡습니다. 8.15 행사가 행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가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행사 일정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호 임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행사 일정의 고려사항 꼭 보셔야 됩니다. 행사 일정과 관련해서 일정이라면 어때요? 출발과 도착 이 일정이잖아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한다. 그다음에 수행원이 몇 명이다.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의 신상도 들어가요. 경호 대상자, 경호원의 수, 신상. 그다음에 의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이제 방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각 방문 지역의 수용원이 유숙할 숙소, 그리고 기동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행사 일정을 잡을 때 고려사항이에요. 행사 일정의 고려사항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숙소 명칭이지 이 종업원 수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종업원 수랄지, 그다음에 언론 보도랄지, 언론 보도, 그다음에 편의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요게 행사 일정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행사 일정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락과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행사 일정에 맞게 이제 연락을 하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요. 이제 위해를 분석을 해야 돼요. 위해라는 것은 인적 위해 요소, 아무튼 테러 위험이 있는 위험 인물, 그다음에 물적 위해 요소, 뭐 어떤 폭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누전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분석을 해서요. 경호 담당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행사 일정을 획득하자마자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이제 위협 평가, 위해 평가 또는 위협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협 평가라는 것은 지금 경호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수치화, 계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호인이나 경호 대상자 모두에게 위협 수준을 이해하도록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 평가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요. 위협 평가는 당연히 이제 선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협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거, 이게 이제 위협 평가가 필요성이고, 위협 평가 후에 이제 경호 대안을 수립해야 되죠. 위협에 맞게 경호부 일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따라서 위협 평가가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급 인물은 위협 평가 과정을 철저히 더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제외다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협 평가는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위협 평가의 목적을 보면 이제 위협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 자원을 결정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협 평가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 위협 평가는 행사의 성격에 맞게 경호 수준을 하고 경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경호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위협 평가라는 것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협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호 대상자의 치밀한 위협 수준을 판단하고 거기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일단 위협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 계획 수립 제2단계, 계획 수립 1단계로서는 이제 현장 답사 전, 그다음에 현장 답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 예방 경호팀이 방문 지역의 현장 답사로 수집 분석을 했어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는 사전 예방 경호팀이 현장 답사를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현장 답사하면서 시작이 되는 게 2단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가 이제 뭐냐면 경호 대상자입니다. 가 도착합니다. 경호원이 아니에요. 경호원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실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경호가 끝났다. 이제 8.15 행사가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어지죠. 자, 넘어가시죠.
또 이제 이상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계획 단계, 일단 뭐 선발대가 도착하기 전, 이렇게 계획 단계였고, 계획에서는 어때요? 이제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행사장에. 그리고 전반행은 상황 판단을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는 좀 가볍게 계획 단계가 이제 현장 답사에 의해 가지고 안전한지, 그다음에 현장 답사 후 행사장에 대한 인적 물적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자료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계획 단계 작용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계획 수립 시 어떤 이제 유의 사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계획과 관련해서 당연히 법규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되고, 이제 지침이랄지 지시 이런 거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가급적 도보로 꼭 필요한 장소를 경력을 배치해야 되겠어요.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만 돌아서는 안 되고 현장 답사를 도보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줘야 되겠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책임 구역과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자. 그리고 관계자 회의를 사전에 개최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야 돼요. 위의 요소가 뭔지 평가를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이제 행사 계획의 변경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충분하게 예비 경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교양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로 이어져요. 계획하고 준비.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이 행사 시작 전. 이게 경호원이 도착 후 행사 시작 전. 이게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경호원이 도착해서 아직 행사 시작 전이니까 경호 대상자는 아직 안 왔죠. 준비 단계는 이제 행사의 규모, 성격, 특성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취약점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 또 폭발물이 있는지, 이렇게 MD주라고 해서 금속 탐지 기조로 이렇게 암전 검측을 합니다. 폭탄이 있는지, 재반 취약 요소랄지 이런 거를 보는 단계고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호작용은 일단 CP라고 그래서요. 일단 지휘소죠. 지휘소를 CP라고 그래요.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는 행사장 도착 즉시 개설을 해야 돼요, 경호원이. 그리고 2차 현장 답사를 합니다. 출발 전 작성된 분야별 세부 계획, 그런 실시간 타당성 재검토를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2차 답사 후에 계획 실행과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취약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행사장은 이제 경호 대상자가 이제 도착한 거죠.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게 이제 행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전까지인데, 복귀를 하게 되면 평가 단계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행사 단계에서는 우발 사태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산 단계, 평가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료 후죠.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결산 단계에서는 경호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경호평가는 이제 최종 단계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과연 임무가 성공, 실패 여부를 다 봐야 돼.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도 나중에 또 이러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패한 사례들도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평가 직후 계획 전담 요원에서 요원들 메모 일지 이런 참고를 해서 이게 중점으로 듭니다. 자, 이처럼 계획, 준비, 행사, 결산 또는 결산 평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수행 단계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경호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호 형성 준비 단계인데, 행사 일정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 관련 부처와 이제 통해서 행사 일정을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행사 일정 임무 수행에 포함될 사항이 있어요. 이제 행사 일정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행사 일정에. 그러면 행사 일정에 보면 이렇게 출발 도착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수행원에 관한 사항, 경호 대상자의 신상, 그 다음 의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방문 지역의 기후 특성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동 수단도 봐야 돼요.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가 참석해야 될 모든 행사의 활동 범위, 어디에 참석하는지. 그 다음에 방문지에서 경호 대상자 접촉하는 의전 관련자랄지 기업인. 그 다음에 취재진도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이게 행사 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사 일정이에요. 행사 일정과 관련돼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사 일정에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요 비용이랄지, 그리고 이제 주최 측과 방문국 요구사항 들어가요. 이게 취재진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숙박시설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행사 일정과 임무 수행에 필요된 내용이다. 근데 여기 행사 주최나 방문제요. 여기는 이제 경호 기관이 아니죠. 경호 기관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경호 기관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경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호 기관의 요구사항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행사 일정 및 업무 수행에 포함될 사항 요걸 또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연락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사전 예방 경우를 자세히 할 거야. 사전 예방 단계와 경우 실시 단계, 이게 근접 경우라고 하거든요. 사전 예방 경우, 근접 경우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포괄적 계획 수립, 보안,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선발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수립하게 되고요. 실시당에서 근접 경호 하면서 돌발 사태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방탄복을 입고요. 일단 체위를 확장해서 몸으로 막아야 돼요. 이 자기 희생 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경우 실시 단계에서는 평가 단계는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니까요. 이거 간단히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경호 활동의 4단계인데 거의 매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방, 대비, 대응, 평가, 예대대평형, 예대대평, 대비, 대응,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 꼭 보셔야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예방 활동이라는 건요. 예방 단계는 뭐냐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경호 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평가를 하고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일단은 지금 예방 단계는요 아직 위해 요소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 단계 구성하는 게 또 예측, 그다음에 인지,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무력화거든요.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인지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이 위협이 있지 않도록 무력화, 억제를 해야 됩니다. 예인 분무, 예인 분무, 예측, 인지, 분석, 무력화, 예인 분무 순서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예측, 예견 단계입니다.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 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지리적으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력 장비 예산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예측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지 단계는 이제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이제 이거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인식 단계죠. 그러면 일단 예측, 예견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추적해서 이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했다. 고도 판단력으로 그랬을 때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과학적이고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죠. 자, 그럼 확인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무력화 시켜야 돼요. 완전 위해 요소,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무력화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억제 또 무력화 단계 이렇게 되죠. 예견, 인지, 그다음에 이제 분석, 무력화 이렇게 무력화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방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비 단계죠. 대비 단계. 대비 단계는 뭐냐면 경호 대상자가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장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안전 검측을 하는 거예요. 폭탄이 있는지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하게 되고 안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날 때까지 위해 요소가 없도록 유지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 그다음에 보안 장치, 지리적 취약 요소에 대한 거부 작전 이런 것들이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안전 검측이 이루어지고 취약 요소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요. 대응 단계는요. 실제 이제 경호를 할 때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황의 대응 단계입니다. 그러면 출입 통제, 기동 경호, 그다음에 근접 경호. 이제 근접 경호가 바로 대응 단계죠. 이제는 경호를 실시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됐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학습 평가 단계 이렇게 됩니다. 예대대평, 예비, 그다음에 예방 단계, 그다음에 대비, 대응,
그 다음에 평가 단계. 평가는 이제 학습 단계라고 하게 되죠. 비교 평가 결과를 차후에 반영해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방, 대비, 대응, 평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요. 자, 경호 수행 절차로서 위협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보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서 위협이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위협 요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안전 검측, 폭탄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근접 경호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방 경호와 그리고 근접 경호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일단요, 이렇게 정보 수집이 명부적고 위협 평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정보 수집이 먼저다. 정보 위협, 정보 위협 평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협 평가 다음에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이쪽 파트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사전 예방 경호예요. 이제 사전 예방 경호는 이제 근접 경호가 아니고 미리 가서 이제 경호를 실시하는 것이죠. 사전 예방 경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이죠. 경호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 요소를 봐야 되겠죠.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모든 경호 요원이 이제 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역시 이제 사전 예방 경호란 경호 자격 형성 후 행사 당일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기 전, 결국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기 전이에요.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다. 목적은 뭐냐? 결국 도착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현장 답사를 실시해서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거. 이게 공적인 목적이니까 사전 예방 경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넘어가시죠. 의의와 이제 목적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기본 요소들이 나와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가볍게만 좀 볼게요. 사전 예방 경우에 일단 협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작용으로서 정보, 그 다음에 보안,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안전 대책으로서의 안전 검측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돌발 사태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영 교수님 역시 계획을 수립한다. 보안,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선발 경우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경호 협조입니다. 경호 협조. 이 경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경호 주체만 갖고는 또 안 되죠.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호 업무는 중요한 국가 업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수라고 볼 수 있고, 경호 목적인 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파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경호처장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을 파견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어디에다가 경호처에 둔다. 필수였죠. 이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어디에? 경호처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협조 연락 체계라는 것은 각 기관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후에 대해서도 이게 기후 변화나 악천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획에 대해서도 또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자 있잖아요. 손님이나 공무원 행사위원 이 명단도 또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와 관련된 범위, 성격, 행사의 성격도 이렇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현장 답사시가 아니라 협의사항이죠. 편의실은 협의사항. 그다음에 선물 증정이랄지 취재진. 그래서 취재진이랄지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연락 협조 체제 구축한 고려사항이지 현장 답사 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죠. 두 가지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경호 안전 작용이 들어가요. 이제 경호 안전 작용입니다. 경호 안전 작용. 경호 안전 작용이라는 건 이제 위의 요소로부터 이렇게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위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하는 이게 이제 안전 작용이에요. 일단 정보가 필요하고 보안, 비밀, 안전 대책, 안전 대책으로서 안전 검측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안전 작용으로서는 경호 정보, 경호 보안, 비밀, 안전 대책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들어가는 차례로 보게 되는데 이제 보안부터 나옵니다. 경호 보안 작용을 보시면 경호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제 보안을 지켜라. 문서 등에 대해서요.
이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비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비표랄지 이런 것들도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보안 적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비밀이랄지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건 협의로 볼 때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는 소극적 예방 활동을 말하고, 광의로 볼 때는 어떠냐면 적극적인 거에 포함이 돼요. 이게 탐지 조사까지. 그러면 보안이라는 거는 소극적 보안하는 거는 이렇게 누설되지 않다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고, 협의로 광의로 보면 적극적인 보안 활동, 예를 들면 간첩 신문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간첩 신문이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광의 보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히 이제 테러라는 것은 이 간첩에 의한 이런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작용이라는 거는 경호 대상자 대통령에 대한 위해 기도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적극적, 이게 광이죠. 적극적 사전 예방 활동이다. 소극적 사전 예방이 협의의 보안이라면 적극적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광이잖아요. 경호 대상자 행사 일정 경로 이동은 노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뭐 보안이라는 건 뭐 필요성이라는 건 당연히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겠죠. 노출되지 않도록 이루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목표물 보존 원칙 이렇게 말을 했죠. 목표물 보존 원칙은 바로 이러한 보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을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신변 보호를 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안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정 원칙이라고 하게 돼요. 알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되겠죠. 이게 불필요한 전파는 비밀이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야 된다 이거고요. 적당성은 뭐냐면, 그럼 필요한 사람에게도 적당한 만큼만 해야 돼요. 이건 정보 양이죠. 적당한 양, 즉 필요한 만큼의 이 정보예요.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이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정 원칙이고, 필요한 만큼만은 적당성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부분화 원칙은 뭐냐면 다량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비밀과 관련돼서는 부분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곳에 다 모아놓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놔서 그래야지 다량 유출 금지와 관련되어 있죠. 다량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화 원칙입니다. 보안과 능률이 조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을 너무 지키면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을 너무 강조를 하면 보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를 조화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보안만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만 강조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는 바로 조화가 돼야 된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적절하게요. 일단 보안의 대상인데요. 인원 보안이라는 건 중요한 인물인가, 지역 보안은 특별한 지역, 어느 지역인가. 문서 자재 보안은 이제 비밀 문서들이 있어요. 1급, 2급, 3급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대외비라는 게 있어요.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에요.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를 누설을 해도 그런 비밀 누설죄가 되지는 않죠. 여기 나오는데요. 비밀 구분은 1급, 2급, 3급인데 이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누설되면은 징계는 당하죠. 그럼 1급 비밀은 뭐냐? 1급 비밀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유발할 정도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 핵이랄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막대한 지장 2급이에요. 꼭 1급처럼 보이는데요. 국가안보에. 그리고 손해를 끼칠 우려, 이런 게 3급이죠. 1급은 전쟁을 유발하고 외교관계 단절이라고 한다면 2급은 막대한 지장.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막대한 지장. 손해 우려는 3급. 자, 그러면 비밀의 분류를 보시면, 이제 분류권자는 작성하나 생산하는 자가 이제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령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인데 보안 업무 규정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여기는 세 가지가 과독외라고 해가지고요.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은 최저 등급으로. 이게 상급으로 가능하면 상급으로 해야지 2급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은 적절하게 최저 등급으로 해야 돼, 분류해야 된다. 그다음에 독립분류 원칙은 비밀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상급이면 상급으로 해야지. 지시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같이 2급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외국
외국 비밀 존중 원칙은 뭐냐면 외국 정부의 발행 기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 합중국에서 발행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에서 발행한 대로 해줘야지 접수 기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급이면 우리나라 3급 같아도 2급으로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밀 보관이 나옵니다. 일반 문서와 혼합하면 안 되죠. 함부로. 비밀은 비밀로만 해야 돼요. 근데 2급은요, 2급, 3급은 혼합 보관할 수 있어요. 1급은 아니죠. 1급은 혼합 보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제한 구역 통제 구역인데 여기다가 제한 지역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제한 지역이 아니고요. 제한 구역이나 통제 구역인데 이 제한 지역은 어떤 것이냐면 감시만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안내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이거는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지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 구역이나 통제 구역에 두는 거고, 비밀은 이렇게 비밀을 어떠한 표시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비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열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표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비밀 관리입니다. 1급 비밀 관리표는 별도 비치하고요. 2급, 3급 대여비는 구분된 관리번호는 다 따로 부여해요. 근데 1급이 아니면 동일 관리 기록부를 할 수 있어요. 관리 기록은 해놓는데 동일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모든 비밀은 작성 비밀수사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다음 비밀 열람 기록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을 열람을 한다. 경호원들이 그러면 따로 보관합니다. 비밀 열람 기록자는 그럼 몇 년간 보관하냐? 5년간 비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열람 기록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시설 보안인데요. 이렇게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이죠. 제한 지역은 뭐냐면 출입 감시입니다. 감시만 되는 지역이고요. 제한 구역은 출입 안내죠. 안내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통제 구역은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되는 지역을 통제 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